숙제가 됐던 문제들은 다시 보면 되는 거고, 특이사항은 진도표는 8번, 8번은 더 늘리고 다시고 할 건 없고 8번이면 충분한데 책이 문제가 엄청 많아. 그냥 근데 항상 확통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1년 내내 그냥 책 한 권 봐도 수능은 다 받는다고 하거든. 확통은 그래 원래가. 내신을 안 겪으면, 내신을 겪지 않은 친구들, 3학년 과목에 내신이 있는 친구들은 이 기출에다가 이제 수능 특강을 봐야 돼. 수능 특강을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학교 시험에서 내신에서 내니까, 참고로 얘기하면 수능 특강의 확률 통계가 되게 어려워. 그냥 전통적으로 수능 특강에서 나오는 확률 통계는 이런 기출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와. 문제가 몇 개 안 되긴 하는데 어려워. 그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나오는 문제수 적으니까 뭐 고3들 다 풀긴 하는 건데, 수특은 이제 한 1월 말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미리 풀어봐도 되고 내신도 풀어봐도 되고, 기출은 문제량이 엄청나. 그래서 엄청 많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거 이제 풀어보면 되고, 엔제 같은 경우 이거 다 됐으니까 엔제 같은 거를 풀기도 하는데 거의 확통은 엔제를 잘 안 풀어. 수원수투는 엔제를 많이 푸는데 엔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출 변형인데, 그냥 확통은 이 메인 교재만 풀면 되고 나중에 엔제를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현우진이나 뭐 한성원이나 이런 애들이 만든 엔제 정도 풀어봐. 현우진 정도 꼭 풀어보면 돼. 기사 나왔던데 문제 샀다고? 언제적 건데 나왔지? 그게 나 고등학교 때도 그런 거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나처럼 좀 오래된 사람들은 그게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되게 별거 아니거든. 원래 문제 저기 학교 선생님들 아르바이트 같은 거로 문제 만들어서 사용한 것들이 많이 했었어 옛날부터. 그래가지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무슨 사건이 터진 것처럼 기사가 나와가지고 문제 사고 막 하는 거가 되게 별거 아니고 깜빡 가고 막 그런 사건도 아니고 벌금 좀 내고 끝날 것 같은데, 현우님이 몇 새끼 조정식이랑 뭐 문제를 사서 뭐 어찌네 뭐 저찌네 해가지고 그 정도는 사실 별거 아니고, 박강일 저기 뭐 깜빵감 정도는 박강일이나 뭐 이근갑이나 이런 국어 선생님들이 짱이지. 그 아저씨는 진짜 범죄를 했고, 그 아저씨는 교육청 문제를 빼돌려가지고 이근갑은 교육청 문제를 미리 빼돌린 거야. 그래서 자기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수업 존나 한 거지. 근데 애들이 어때? 와, 이 선생님 다 나왔어. 그러니까 그 일타가 된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해서 깜빵 갔다 나와서 또 강사하고 있어. 그리고 박강일도 작년에 복귀했잖아. 박강일이라는 국어 강사 있어. 김승리 존나 깠잖아. 인터넷 댓글 이렇게 해가지고 김승리 같은 연구소에 있는데 김승리를 존나 깐 거야. 막 댓글 조작해가지고 막. 그럼 박강일도 깜빡하고 김승리는 그래서 넣었어. 그래서 김승리가 1타 강사가 된 게 박강일이 깜빡하고 1타 강사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은 좀 잘못을 많이 했는데 현우님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자, 그리고 요거 모의고사 일정은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이대로 갈 건데, 선거가 언제냐? 무슨 지방선거 같은 게 아마 있을 거야. 작년 내년에.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선거 있으면은 나라 일정 변동이 돼요. 그래서 6월 평가원이랑 9월 평가원이 지금 예정이라고 돼 있는 거는 갑자기 이 새끼들이 선거 4월 달인가 무슨 지방선거가 있었다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년 선거가 하나 있어서 공휴일에 하나가 추가가 되면 일정이 살짝 바뀌어. 모의고사 일정이 하루 차이로 뭐 전후로 당겨지거나 해.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일정은 그냥 공부하는 책상이나 어디나 갖다 붙여놓고 계속 봐. 날짜 언제 모의고사 보는지. 3월이랑 5월 모의고사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뒤로 늦춰졌어. 원래 3월 모의고사가 초에 보는데 3월 초에 보는데 좀 늦춰지는 거고, 원래는 4월 달에 모의고사가 있는데 4월 말에 5월 달로 5월 전날 봐요. 5월 7일 날 본다는 얘기는 그 전에 학교 내신 일정은 다 보고 끝난다는 소리야. 그렇게 하고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내년 수능은 19일. 그리고 이제 범위도 선택 과목에 대한 범위도 조금 봐두면 될 거야. 이게 범위가
3월달은 자 순열과 조합에서 1, 2면은 순열인가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소리야. 조합이 안 나와. 중복조합 나와봤자 앞에 조금 나오고 1, 2라는 게 교과서 수준인 거니까 3월달은 그냥 쉽게 그냥 순열만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4월이 아니고 5월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5월달이면은 그러니까 확률까지 확률 앞부분까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야. 4월에 시험을 봤었을 때는 확률이 안 들어갔었어. 근데 이제 5월달로 모의고사 일정이 뒤로 밀려가지고 그러면 확률 앞부분까지가 나온다 그 얘기고 6월 평가원 봤을 때는 이제 확률 전범위가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리고서는 이제 야금야금 들어가다가 9월달에 전범위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모의고사의 범위에 보통은 확통을 모의고사 범위 정도에 맞춰서 정리를 하면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이제 확통 같은 거를 이렇게 좀 건드릴 때는 딱 그 범위에 맞는 거 위주로만 보면 되고 무조건 확통은 계속 얘기하지만 다 맞는 거를 목표. 그러니까 항상 니네들이 3월부터 모의고사를 볼 때는 아 이번에 점수가 몇 점이 나와야지 이게 아니고 모의고사는 무조건 시간 싸움이야. 근데 일단은 확률 통계를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1번이 확통이 만점이어야 되는 거. 확통을 무조건 만점을 맞게 봐야 돼. 확통이 다 맞으면 공통에서 아무리 계산 기술을 해도 80점 밑으로 모의고사 점수가 보통 잘 안 떨어져. 5개가 틀려야 80점이란 말이야. 공통에서 5개. 다 틀린다는 소리야. 공통에서 5개면은 그냥 4점짜리 뒤에 2개, 뒤에 3개, 그래 뒤에 3개, 그냥 주관식 3개, 짜리를 3개 다 틀리고 객관식 2개, 그냥 뒤에 2개 어려워도 짜리를 다 틀려도 80이야. 그렇기 때문에 확통을 다 맞는 게 되게 중요해. 모의고사를 보든 수능을 보든. 그래서 확통을 일단 다 맞아야 된다. 그래서 확률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한테랑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모의고사 볼 때 얘기를 하는 게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한테는 빨리 풀으라고 해. 엄청 빨리 풀어야 돼. 왜냐면 미적분 시간 많이 걸려. 근데 확률 통계 선택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빨리 풀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 모의고사를 볼 때 그냥 확통 다 맞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지금까지 해왔던 애들 보면은 확통 선택해가지고 수능 봤던 친구들이 시간 압박을 많이 느끼진 않아. 확률 통계는 보통 그래. 확률 통계가 미적분보다 시간이 훨씬 적게 걸려. 그렇기 때문에 확통은 조금 여유 갖고 다 맞아야 되는 거가 일단 최우선인 거야. 그냥 존나 쓰면 돼. 확통은 그냥 될 때까지 계속 케이스 방식 6가지 다 쓰면 돼. 그냥 다 쓰면 그냥 무조건 다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짓을 좀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선생님 케이스 너무 많지 않아요? 그거 안 써? 케이스 많으면 그냥 케이스 많은 대로 다 쓰게끔 해가지고 노가다를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해놔야 돼. 노가다 연습을. 그러니까 좀 노가다를 약간 줄여서 하는 연습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놓으면 특성이 조금 이제 쉬워질 거야. 그러니까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어렵게 나오는 과목이 아닌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오늘은 순열부터 그래서 원순열부터 차례대로 보면 돼. 자, 순열. 여기서도 이제 일단 순열, 원순열 들어가기 전에 이 순열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그래서 이제 MPR 해가지고 뽑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까지 결정을 해라 이 얘기지. 그래서 뽑아. 그 다음에 순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순열인 거고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 계속 나와.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뽑아놓고 순서 결정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뽑는 거를 조합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보통 뽑아놓고 순서 결정하는 걸 문제를 풀 때 조금 분리시키면서 푸는 게 실수를 좀 안 할 거야. 뽑아놓고 케이스 나눠놓고 뭐 계산을 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순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개념을 그대로 계속 쓴다라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알아둬야 되는 게 딴 거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그냥 저거만 잘 기억하면 돼. 비인접순열 그러니까 이제 말 뜻이 이제 뭔 소리야? 이웃하지 말란 얘기인 거지. 어떤 애들은 계열을 할 때 이웃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이제 요노 원순열로도 나오고 중복순열로도 나오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비인접 순열은 여러 가지 순열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 개념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떤 애들 이웃하지 말라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 원칙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웬만하면 노가다로 풀어. 웬만하면 여사건을 풀지 말라는 얘기인 거야.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어서 이제 설명을 해줄 건데 일단은 비인접 순열 이웃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뭐 B랑 C 얘네들이 셋 다 이웃하지 말래.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돼야 돼? 마지막에 항상 문제를 푸는 거지. 마지막에 사이사이에 넣어라. 요게 그냥 기본 원칙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A, B, C가 이웃하지 말아라라는 문제가 나왔어. A랑 B랑 C를 먼저 배열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뭘 넣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지? 1번 접근이 그냥 무조건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애들이 나오면 얘네 말고 다른 애들을 다 배열을 해놔. 그리고 얘네들을 마지막에 사이사이에 넣어서 푼다. 요걸 알아두면 되는 거야. 이게 1번 접근인 거야. 이게 1번 접근. 그 다음에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돼.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고 싶을 때 주의하라는 게 뭐냐면은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2명이면 상관이 없어요. 2개. 그러니까 A랑 B랑 이웃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X랑 Y랑 이웃하지 말아라 해서 2명이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사건 풀면 돼.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 근데 가끔 이제 4점짜리 중에 뭐냐 3명이 이웃하지 말아라를 여사건을 풀면 안 돼요. 왜냐면 A, B, C가 붙은 거에 반대가 뭐야? A, B 붙고 C 떨어질 수도 있어. A, B, C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케이스가 2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결과가 2개, 여사건은 결과가 2개를 가지고 반대를 가지고 풀 거기 때문에 여사건을 풀 때 주의하라는 얘기는 2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다. 근데 3개가 이웃하는 경우는 여사건으로 풀면 그냥 틀려. 거의 대부분 애들이 틀려. 실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2명인지 아닌지만 확인을 하라 이 얘기인 거야. 문제를 아직 풀기 전인데 그 무슨 소리냐면 문제를 잠깐만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저기 뭐 그냥 14, 15, 16, 17 막 이런 데 문제 짜르륵 있잖아. 잠깐 문제 그냥 생긴 것만 잠깐 볼게. 그런 거 이제 17번 같은 문제 어려운 건 아닌데 보면은 B학교 학생끼리 이웃하지 말래. 몇 명 있어? 2명. 상관없다는 얘기인가? 여사건으로 풀든 그냥 풀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특정한 2명이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아라. 15번도 여기 문제 풀기 전에 봐봐라. 여기 보면은 2학년 학생끼리 뭐 이웃하기 쉬우, 뭐 이웃해라, 이웃하지 말라 이런 거 나왔는데 그 인원수가 다 이제 뭐야? 2명이지. 2명 가지고 이웃하거나 이웃하지 말거나 라는 게 나왔을 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사건으로 풀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 문제 보니까 3명짜리 가지고 이웃하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서 2명이 이웃하고 이웃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여사건 가능. 하지만 3명 이상으로 갈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3명보다 많아지는 경우는 여사건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런 것만 조금 주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알겠지? 그래서 비인접 순열에 대한 개념 문제가 워낙 중요하게 많이 나오니까 이 순열에서 이 내용들이 이게 원순열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올 거야. 이 내용들 조금 잘 기억을 해놔요. 알겠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순열에서 배우는 게 3가지를 배워요. 원순열부터. 어렵게 안 나오는데 가끔 모의고사에서는 어렵게 나와. 수능에서는 원순열 거의 잘 안 내. 그래서 원순열은 뭐 저거만 알면 되죠. 공식이 어떻게 되냐? 원순열 기본 공식이 n팩이 아니고 뭐야? n-1팩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원순열 하면은 n-1팩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접근을 2가지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원순열이 이제 적인데 2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원순열은 기본적으로.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원순열을 풀 때는 먼저 결론을 얘기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얘기할게. 자리 고정하는 작업을 먼저 해요. 자리 고정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 그냥
직순열로 푼다. 직순열이라는 게 저거야 저거 그냥 일렬순열 자리 고정하고 직순열로 푼다. 그 다음에 그냥 직순열로 푼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이 되는 케이스를 나눈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걸로만 풀면 돼. 얘로만 풀면 돼. 얘로만 풀어. 얘로만 풀면 돼. 그냥 밑에 걸로는 잘 안 풀. 밑에 걸 안 풀어도 돼. 근데 나눠서 푼다라는 게 언제 그냥 색칠하기 같은 문제 풀 때 나눠서 푸는 기능인데 그건 딱 한 가지 케이스만 보여줄게. 밑에 걸로 안 풀어. 수능 다 맞을 거야. 뭐 이거 밑에 거 알아야 돼. 1도 상관없어. 이거 하나만 갖고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원순열이라는 게 여기 이제 4개가 있어요. 4개가. 4명이 4개 의자에 사람 앉힐 거야. 4명을 앉힐 거야. 근데 원순열이라는 게 항상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돌렸을 때 일치하면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비어있는 의자야. 돌아가. 알겠지? 내가 여기 가서 앉을 거야.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몇 종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똑같아 달라 자리가 다. 똑같지? 돌리면 똑같으니까. 그럼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한 가지야. 한 가지. 다 똑같으니까.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앉아. 한 가지야. 이해됐어? 다 똑같은 자리니까. 근데 이제 내가 여기를 앉아버리는 순간 3명이 와서 앉아야 되는데 자, 나를 기준으로 봐봐. 왼쪽 자리, 오른쪽 자리, 정면 자리지. 그럼 나를 기준으로 이 3개의 자리는 같은 자리야? 다른 자리야? 다른 자리잖아. 그러니까 다른 자리니까 뭐야? 나머지 3명이 와서 순서 바꿔서 앉아라 해서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이게 이 소리야. 근데 나눈다라는 개념이 그냥 뭐냐면 나눈다의 개념이 이거야. 이 자리를 다 다른 자리라고 그냥 상상을 하는 거지.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해. 그럼 4명이 앉아. 4명이 다 다른 자리에 앉아. 4명이 일렬로 앉아. 같은 얘기지. 4명이 그냥 앉아. 그 몇 가지야? 4명이 앉는 경우가 4팩토리얼이지. 이렇게. 근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4군데에서 봐서 이거를 돌렸을 때 근데 실제로는 이 4개의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인 거기 때문에 내가 앉을 때 처음에 이걸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앉는 경우가 4가지지만 그치? 내가 먼저 앉을 건데 내가 처음에 앉으려면 이게 4가지니까 4가 곱해졌겠지만 여기에 실제로는 4개의 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4를 곱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인 거지. 같은 의미야. 근데 애들이 받아들일 때 이게 쉬워. 그러니까 처음에 자리 고정하는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직순열로 풀어라. 나누는 경우는 언제만 생각하면 되냐면 색칠하기 문제 풀 때만 쓴다. 수능엔 안 나온다. 나눠서 푸는 경우는. 그 선생님 뭘로 나눠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몇 군데서 봤을 때 똑같은지 그걸 확인해서 나눠주는 거야. 알겠지?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얘 위주로만 알아두면 돼요. 얘 위주로만. 알겠지? 자, 이런 거 봐봐. 다 앉을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배열해주는 경우를 이제 봐라. 이게 뭐 되게 간단하죠. 수능이 없어. 자, 요걸로 풀어. 요걸로 풀면 자,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가 몇 종류야?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 혼자 앉을래? 오른쪽 끝에 앉을래? 왼쪽 끝에 앉을래?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종류는 3군데지. 그치?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니까 내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3종류야. 내가 여기 앉아. 내가 앉은 순간부터 이제 왼쪽 첫 번째, 왼쪽 두 번째, 왼쪽 세 번째, 왼쪽 네 번째 다 다른 자리가 된 거야. 여기가 나를 기준으로 다 다른 자리니까 저기에 5명이 앉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나눠서 풀고 싶어요. 그럼 나눠서 푼다는 건 이제 요 얘기야. 이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자, 그냥 다 다른 자리라고 생각을 해. 6명 앉혀. 그 뭐야? 6팩토리얼이죠. 그치?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 혼자 앉는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이랑 이쪽이랑 똑같지? 똑같은 자리의 종류가 2가지잖아.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봤을 때 똑같은 거야. 2로 나눈다고. 같은 소리야. 알겠어? 근데 나는 그냥 하나만 이해하고 싶어. 이게 직순열로 같으면 되는 거다. 이긴 거야. 알겠지? 이 정도만 알아둬도 크게 무리는 없어. 근데 이런 것까지 막 세진 않아. 그럼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거는 내면 안 되는 건데 몰라. 문제집이랑 가끔 보이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뭔가 아마 처음 들어볼 거야.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이 있어요. 쓸데없는 것까지는 아닌데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그러니까 원탁에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있어. 흰공 2개 넣을 거고 검공 3개 넣을 거야. 원탁에 흰공 2개, 검공 3개. 여기다 별 아래. 즉 흰공 2개, 검공 이거를 배열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다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 경우 뒤에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뭐 배우긴 하겠지만 자, 이 경우는 있잖아. 저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할게. 시험에 안 나오는 경우는 어차피 생각할 필요 없고 그래도 그냥 조금 남들보다 그래도 꼼꼼하게 완벽하게 알고 싶으면 흰공이랑 검은공이 이렇게 있지. 지금 같은 게 있지. 이게 저것만 확인해. 서로 소인지만 확인해. 서로 소인지. 이게 서로 개수가 서로 소야 아니야 지금. 2개, 3개면 서로 소지? 개수가 서로 소인지만 확인하세요. 알겠지? 개수가 서로 소인지만 확인해. 그러면 그냥 어떻게 얘기하면 되느냐 하면은 자, 요 놈을 일단 배열을 하세요. 직접 배열을 해. 알겠지? 직순열로 배열을 할 직순열로 배열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배열을 하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5팩, 2팩, 3팩 나눠서 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개념을 일단 그냥 일렬 순열로 계산을 일단 해주고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야. 5군데에서 봤을 때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수로 나눠버리면 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원순열을 서로 소이면 서로 소가 아니면요 안 나와. 죽어도 안 나와. 근데도 만약에 학교 선생님 잘못 내가지고 막 서로 소인 경우가 서로 소가 아닌 경우가 나왔어. 그런 방법 없어. 그냥 노가다로 세. 알겠지? 그냥 노가다로 세야 돼. 하나하나 다 세는 거 알겠지? 그때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 나오는 거고 이것도 나올 리는 없는데 몰라 내가 한 100개 중에 어쩌다 하나씩 얻어 걸리는 문제들이 있더라고. 문제 풀다 보면은.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의 경우의 문제들을 혹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서로 소인지를 떼지. 서로 소인 게 확인이 되면 너무 쉬우니까. 5로 나누는 게 지금 개수가 5개니까 5로 나눈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고 원순열은 이제 이런 내용들 문제를 풀면서 봐야 돼. 문제를 같이 차근차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다 풀 수는 없어. 골라서 풀어볼게. 알겠지? 최근에 조금 나왔던 애들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1등급 킬러 이건 같이 풀 거고 아닌 문제들은 이제 골라주긴 할 건데 골라주고 골라주지 않은 것들은 이제 나중에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원순열 정도 좀 해서 한번 그래도 풀어볼 만한 문제들 오늘은 쭉 써줄게. 알겠지? 6번, 7번, 8번 안 푼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이제 다시 볼만한 문제들을 먼저 얘기하려고 5, 7, 8, 9
네, 18번 19, 20, 21 23, 24, 25 색칠하기는 체크하기. 얘네들이 원순열에서 조금 중요하다라고 골라놓은 문제들이야. 알겠지? 자, 몇 문제만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 테니까 봐봐. 8번 한번 지금 풀어볼 거야. 한번 폰만 한번 봐볼까 그러면은 8번 18번 8번 18, 19 이렇게 한번 지금 풀어봐야겠다. 시간 줄게. 8번 18번 13, 24 이 질문 나오겠네. 5개가 어렵네. 그러니까 '다른 안 골라준 문제들은 이제 혼자서 개념 같은 거 조금 정리하고 할지 이제 워밍업으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한꺼번에 다 풀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문제씩 한 문제씩 해가지고 보면 될 것 같아. (8번) 문제가 뭐냐? 4개의 접시에다가 빵 5개, 사탕 5개. 각 접시에는 자 1개 이상의 빵을 담아라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빵의 개수랑 사탕의 개수의 합은 3 이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이거는 나 조금 조건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할 거야? 난 이렇게 봤거든. 지금 일단은 빵은 다 달라요. 빵은 다 다르고 사탕은 다 똑같으니까 사탕은 그냥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사탕은 5개가 다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4개의 묶음을 만들지? 4개의 묶음을. 4개의 묶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뭐 하는 거야? 마지막에 원순열로 넣자. 이 얘기인 거야. 약간 이제 이거를 푸는 순서를 조금 미리 세팅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시작하자마자 막힌다라고 했을 때가 이제 뭐냐면, 이게 순서가 좀 바뀌면 문제를 되게 헷갈려겠죠. 뭔 소리냐면 얘를 여기 앞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헷갈려요. 먼저 원순열로 세팅을 해놓고 거기다 막 집어넣으려고 하면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뭐냐? 여기까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마지막에 원순열 하는 거는 이건 지금 오늘 배운 게 이거 하나야. 야 4개짜리야. 4묶음 다 다르지? 빵이 다 다르니까 4개짜리 원순열이 어떻게 돼요? 4-1팩이잖아, 기본 공식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4-1팩을 곱해주는 거야. 이건 별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고 여기 2줄. 그러니까 요거 하나 묶음 4개짜리 묶음만 만들어주면 돼. 그것만 그냥 하면 돼. 보다 필요할 때 배웠다고. 자 4개짜리 묶음 만들자. 자 빵부터 세팅을 하세요. 자 그래서
빵이 들어가 네 군데 하나 이상씩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딘가 자 일단 두 놈이 같이 가야 되지. 자 누가 같이 갈래? 5개 중에 2개를 골라. 1번 빵, 2번 빵이 같이 가요. 3번 빵, 4번 빵, 5번 빵. 자 이게 이제 빵 결정한 거야. 그래서 빵 결정해서 이제 사탕 저기다 넣어주면 돼. 사탕은 개수를 채워만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문제 잘 읽어야 돼. 사탕 하나 이상 들어가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잘 읽어야 돼. 실수 되게 많이 하는 포인트가 있어. 자, 지금 보면 빵은 자 일단 무조건 하나 이상 들어가지만 사탕은 하나 이상 들어가란 말은 없어. 그냥 합친 게 3개 이하다 라고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탕을 넣어줄 때 있잖아.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있지, 여기. 여기에 사탕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 알겠니? 그걸 생각해서 풀 거 알겠지? 두 가지 경우로 나눠가지고 자 해본다. 자 이건 개수만 채워주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사탕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요. 오케이? 그럼 이제 남은 사탕이 몇 개야? 4개야. 4개가 여기 들어가야 돼. 4개를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저기다. 근데 이제 많이 들어가봤자 2개밖에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4개를 여기 3군데에 채워줄 때는 2개 빵개로 채워줘도 되고 아니면 2개, 1개로 채워주면 되겠죠. 그치? 자, 2개 빵개로 채워주는 거 여기 들어가는 순서 결정해주는 게 3가지고요. 2개, 1개로 또 여기 집어넣는 경우도 어디에 2개를 넣어줄지에 대한 순서 결정해주는 게 3가지야. 알겠니? 됐어? 자, 이번엔 지울게. 여기에 안 들어가, 사탕. 안 들어가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탕이 어디에만 들어가는 거야? 5개가 이 3군데에 들어가야 돼. 그치? 맥스가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니까 2개, 1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쵸? 더 이상 없어. 그치? 5개를 3군데 넣어줘야 되니까 이거 순서 결정해주는 게 3가지란 말이에요. 됐니? 90 곱하기 6 해서 540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알겠지? 쓰면서 풀어야 돼. 쓰면서 그래야 늘어. 쓰면서 풀어야 돼. 이런 문제 되게 잘 읽어야 되고 이 사탕이 빵은 하나 이상 들어가 있지만 사탕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구나. 됐니? 하나 더 해볼게요. 앞으로 넘어가는 연습 좀 쭉쭉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 18번. 이게 26번이면 모의고사에서 26번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3점짜리니까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웃하지 않는 순열에 대한 문제인데 조건이 이렇게 좀 붙어 있어요. 별표야. 이거는 원래는 4점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18번, 19번 한번 풀어보자. 시간 조금 줄게요. 처음에 아까 얘기했지? 이웃하지 말아라! 이거 잘 보라고.
자, 그렇지. 이게 바로 나와요. 이제 방향 잡았으면 돼. 자, 1번. 그러니까 조건 가. 뭐래? 이웃하지 말래. 오케이? 응.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가자고 해. 일단 1학년 이웃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푼다? 기본적으로 2학년 먼저 배열이지. 왜? 이웃하지 말라는 애들은 사이사이에 늘 거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니까 먼저 2학년 4개를 먼저 배열이야.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원수열이나 이런 거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제일 처음에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자가 몇 개 있어? 8개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나도 어렸을 때 그래서 원수열 어렵다라고 하는 애들의 특징은 이제 뭐냐 의자 8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존나 어려워. 왜? 아우 씨 여기 4개를 여기다 어떻게 넣어야 돼요? 선생님 막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치? 원수열 문제 풀 때는 의자 개수를 깔아놓고 시작하면 안 돼. 깔아놓고 시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의자는 애들한테 갖고 서 있으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놓고 그 애들을 여기다 의자 여기 놓지를 말라고. 여기 의자를 세팅해놓고 풀면 어려워서 문제 못 풀어. 이 상태에서 이제 야 2학년 4명 들어와서 앉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의자 들고 들어와서 앉아라 이 얘기야. 그래서 먼저 2학년 4명을 여기 원탁에 앉혀요. 4명이 여기 앉는 거 아니야 그냥 지들이 의자 들고 와서.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야? 4-1패.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의자 8개 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자 여기 왔어. 자 여기가 왔고 뭐 다른 새끼가 하나 왔고 2학년 4명이 이제 이렇게 왔어. 4명이 앉아있어. 자 이제 끝났어. 자 이제 1학년이 와야 돼. 어떻게 앉아야 돼? 자 사이사이에 앉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야 요 A 이놈한테 얘기하는 거지. 사이에 앉을 건데 B랑 이웃하래. 그 B 옆에 가서 앉으라는 거 아니야? 자 B 옆에 가서 앉아. 이쪽에 앉을래? 이쪽에 앉을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자 A가 일단 B랑 붙어 앉아야 되니까 여기 올래 여기 올래가 두 가지야. 이렇게 천천히 순서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A가 여기 앉아요. 그럼 이제 사이사이 자리가 이제 몇 군데 남았어? 하나, 둘, 세 군데 남았어. 이 세 군데에 남은 애들 3명이 앉으면 돼. 다 다른 자리야. 이미 애들이 다 세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냥 3개의 자리는 다 다른 자리니까 그냥 거기에 3명이 자리 바꿔서 앉아라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이게 1학년 자 다시 정리해. 뭔 소리야? 2학년 앉은 경우 A 앉은 경우 그 다음에 남은 1학년 앉는 경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야. 차근차근 이렇게 잘 보이는 거고요. 자 비슷한 느낌으로 가는 문제. 자 좋아 19번. 자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 의자가 있고 아니 그냥 숫자 8을 그냥 배열을 하자 뭐 이제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일 거야. 근데 이제 자 이웃한 2개에 적혀있는 숫자가 무조건 다 서로 소가 되도록 배열을 해라. 자 이런 얘기야 그냥. 자 1, 2, 3, 4, 5, 6, 7, 8 8개의 숫자를 원탁에 배열을 해. 근데 그냥 절대 서로 소가 되라는 얘기인 거야. 서로 소. 그럼 일단 무조건 누구? 짝수.
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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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수. 얘네들은 이웃하면 된다 안 된다? 기본적으로 이웃하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거야 일단. 무조건이야 일단. 짝수 절대 이웃하면 안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뭐야? 누구부터 배열? 이웃하지 말라고 하는 거 마지막에 생각하라고 얘기했으니까 홀수부터 배열. 1, 3, 5, 7 홀수 4개를 세팅을 하자. 원수열이니까 4-1팩 됐니? 그리고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특이한 숫자가 하나 있을 거야. 누구? 이제 여기 짝수 이제 2, 4, 6, 8을 넣어주면 돼. 당연히 2, 4, 6, 8이 들어가는 자리는 이 사이 사이에요. 그치? 근데 문제가 되는 숫자 누구 있어? 2, 4, 6, 8 중에 6 있죠. 6. 6이라는 놈이 절대 누구랑 같이 붙으면 안 돼. 3이랑 붙으면 안 돼. 그러니까 6이 들어가는 자리가 어디야? 3 옆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6은 6이 아니면 여기밖에 못 와요. 그래서 6이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세팅이 된 거고 이제 남은 애들 2랑 4랑 8이랑 걔네들이 이제 여기에 8이 바꿔서 들어가면 되는 거다. 똑같지. 그치? 똑같아. 이제 이런 문제들 모의고사나 내신 정도에서 이제 건드리는 문제 수능에는 안 나와. 왜 안 내는지 모르겠어. 원수열을 안 내더라고 수능에서 잘.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제 수능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하나만 더 풀고 쉴게요. 근데 뒤에 3개가 어려워. 23, 24, 25가 별표야. 23, 24, 25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에요. 얘네들은 23, 24, 25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야. 작년에 나온 거 하나 해볼게. 23번. 근데 원수열 느낌 뭐지? 계속 문제 뭐밖에 안 나오냐? 원수열 어렵게 나와? 이거 이웃하지 말아라, 이웃해라 이거밖에 안 내요. 원수열은 내는 게. 흰 접시 1, 2, 3, 4 4개, 검은 접시 A, B, C 3개. 그래서 이제 7개를 배열. 그치? 일단 서로 다른 7개를 배열을 해.
색깔이 좀 다를 뿐이야. 근데 이제 자 문제 조건이 빡세지. 검은색 이웃하지 말래요. 근데 흰색도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그치? 흰색도 이웃하지 말라. 근데 흰색은 전부 다 이웃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홀수끼리 이웃하지 말고 짝수끼리도 이웃하지 말래요. 홀수끼리도 이웃하지 말고 짝수끼리도 이웃하지 말아라 이 얘기야. 자, 노가다야. 전형적인 노가다야. 전형적인 노가다. 알겠지? 전형적인 노가다예요. 자, 진짜 무식하게 풀어질 거거든. 둘 다 풀이가 졸라 무식해요. 근데 둘 다 괜찮아. 알겠지? 둘 다 괜찮아. 자, 둘 다 괜찮아요. 자, 이게 다 이웃하지 말고 먼저 깔아놓는 거에 문제야. 먼저 뭘 깔아놓느냐라는 거거든. 자, 그래서 먼저 ABC 깔아놓고 시작할래요. 그럼 ABC 깔아놓고 시작해볼게. 알겠지? 자, ABC 깔아놓고 시작하자. 자, 그럼 ABC가 원순열. 자, 몇 가지야? 이 세 개짜리 원순열 들어가는 거니까 3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자, 이제 ABC는 깔아놨어. 됐지? 그럼 무조건 흰색 접시는 어디 들어가야 돼? 여기 세 군데 들어가야 돼. 여기 세 군데. 흰색 접시는 요 세 군데 들어가면 돼. 근데 짝수끼리 붙으면 안 되고 홀수끼리 붙으면 안 된대. 그리고 이 세 군데에 다 들어가야 돼. 그 얘기는 이 네 개 있지? 이 네 개를 어떻게 해? 세 개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세 개로, 알겠지? 짝수끼리 붙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1이랑 2랑 붙거나 1이랑 4랑 붙거나 2랑 3이랑 붙거나 3이랑 4랑 붙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 2, 3, 4 요렇게 1, 4가 한 조야. 2 혼자 가고 3 혼자 가고 요 얘기인 거야. 알겠지? 2, 3이 혼자 가요. 2, 3이 같이 가고 1 혼자 가고 4 혼자 가고 3, 4가 붙어서 가고 1 혼자 가고 2 혼자 가고 요렇게 저 4개가 홀수끼리 짝수끼리 붙지 않은 경우가 이거지?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 4가지가 있네요. 4가지 케이스가 있고 이 세 덩어리가 봐봐. 이 덩어리 3개가 여기에 자리 바꿔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맞아? 자, 이 3개가 여기에 자리 바꿔서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가지야? 3팩토리얼 끝? 아니야. 아니야. 왜? 자리 바꿔 들어가야 돼. 1, 2, 3, 4도 있지만 1이랑 2가 자리 바꿀 수 있어. 이런 사소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A, B, C 깔아놓고 1, 2, 3, 4 넣어야지. 이렇게 풀어봤어. 됐니? 지연아 됐어? 하나 더 하면 돼. 좀만 참아. 너 먼저 해? 괜찮아? 먼저 해서 눈 감고 있는 줄 알았어. 책을, 책. 썼어? 아직 안 썼지? 자, 두 번째 풀이 볼게. 이번엔 어떻게 1, 2, 3, 4를 배열해놓고 풀래. 1, 2, 3, 4를. 알겠지? 1, 2, 3, 4 배열해놓고 풀어야지. 이 얘기인 거야. 되게 무식한 풀인데 별짓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거는 진짜 이게 되게 답안지스럽게 되게 깔끔하게 딱 이렇게 풀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떠오르면 그냥 진짜 무식한 노가다를 다 해보는 거야. 자, 1, 2, 3, 4 4개를 원수련하는 경우 몇 가지야? 3팩이니까 몇 가지? 6가지지? 6가지 다 쓰고 풀어. 해볼게. 그러니까 이런 짓도 해보는 거야. 그래야지 실제 상황에서 아주 무식하게 풀더라도 다 푼다고. 자, 이렇게 6가지가 있어. 1, 2, 3, 4를 써볼게.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 2, 4, 3. 그 다음에 1, 3, 2, 4. 1, 3, 4, 2. 1, 4, 2, 3.
1, 4, 3, 2 이렇게. 그러니까 1 다음번에 오는 숫자가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한 6개를 다 쓴 거야, 원순열을. 일단 이렇게 해놨지? 됐니? 자, 여기다가 이제 뭐야? A, B, C.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노가다를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한 거는 저 1, 2, 3, 4, 4개짜리가 원순열 해봤자 6가지잖아. 6개면 쓸만해. 근데 만약에 진짜 5개짜리가 있어. 그럼 원순열 하면 24개지? 그건 안 돼. 그건 안 되는데 6개 정도는 노가다 할만하다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A, B, C 넣자고, 여기다. A, B, C를 넣을 거야. 어디에? 사이사이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홀수끼리 짝수끼리 붙으면 안 된대요. 홀수끼리 짝수끼리 붙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 홀수끼리 짝수끼리 붙어서 안 붙었어. 안 붙었지? 홀짝 홀짝 이거 안 붙었어. 그 A, B, C가 이거 아무데나 가면 돼. 여기 네 군데 중에 세 군데 골라서 자리 바꿔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3P3. 자, 여기 봐봐.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가 문제고 어디가 문제야? 여기가 문제야. 홀수끼리 붙었고 짝수끼리 붙으니까 저 두 군데야. 저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A, B, C를 넣어줘야 돼. 두 놈을. 자, A, B, C 중에 누가 들어갈래? 세 가지. 뭐 A가 들어갔다 치자. B가 들어갈래? C가 들어갈래? 두 가지. B가 들어갔다 치자. 남은 C가 너 여기 갈래? 여기 갈래? 두 가지. 됐어요? 자, 또 보자. 홀. 안 돼. 여기 누구 들어가야 돼요. 홀짝 괜찮아. 짝짝 여기 문제야. 안 돼.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괜찮아. 그치? 그럼 똑같이 해라. 12가지고 24가지니까 이거 당연히 12가지. 자, 또 보자. 홀. 안 돼. 여기 누구 들어와야 돼. 여기 괜찮아. 짝짝 여기 누구 들어와야 돼. 여기도 12가지겠네. 그치? 또 여기도 홀짝 짝짝 여기 누구 들어와야 되고 홀 여기 누구 들어와야 되니까 여기도 12가지. 홀짝 다 된 거지. 홀짝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거는 몇 가지? 24가지. 이렇게 해서 더해줘도 된다. 알겠지? 그래서 노가다를 뭐 다양하게 해보는 거야. 그냥 쭉쭉 써가면서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색칠하기 다음 파트에 있는 색칠하기는 나 같으면 과감하게 건너뛰어도 될 것 같아. 안 나와요. 알겠지? 색칠하기는 안 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면서 문제 보면 알겠지만 2010년 문제 있고 2007년 문제 있고 막 2020년 문제 있고 뭐 언제적 문제 요새 나오는 유형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요. 색칠하기는 죽어도 안 나와. 나오면 고소해. 알겠지? 안 나와. 한번 쉬었다가 조국 수련할게.